앞에 강의를 조금 들었는데 다들 너무 힘들게 살을 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쉽게 행복하게 살 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과 메타볼리즘 그리고 에이징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슬리핑 뷰티, 잠자는 숲속의 공기죠. 뮤지컬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잠자는 게 우리가 어쨌든 그 활성탄소, 항산화제 많이 얘기하는데 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안티옥시던트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트 단식이나 아니면 이제 CR 칼로리 리스트릭션과 같은 그런 안티에이징 메디신에서 이용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수면에도 왜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수면은 사실 서카디안 리듬에 대한 얘기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부분 같이 준비했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좀 그쪽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면 질환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이 분류할 수 있지만 수면이 인덕션 되거나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솜니아라고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과도하게 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과도하게 졸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환자들이 얘기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잠이 안 와요고요. 인솜니아 환자는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졸려서 막상 자려고 하면 잠이 안 들고 정신이 또 말똥말똥해지죠. 이런 사람들은 주 이유가 하이퍼 어라우드입니다. 과도하게 깨어져 있고 그래서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는 거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증상은 데이타임 파티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졸린 사람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졸립니다. 머리만 대면 자요. 자도 피곤하고요. 주말에는 잠만 자요. 잠이 부족해서 주말에 보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슬립 로스가 메인이고 이런 분들은 솜놀런스 또는 슬리피니스라고 하는 게 주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부분에 이제 그 인솜니아 환자들 좀 말씀드리면 인솜니아 환자들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티 테스트 해보면 시파스티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HPA-XC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축이 다 올라가 있고 시파스틱 아드레날 메듈라리 시스템 그쪽도 같이 다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서카디안 리듬 패턴을 타면서 잠이 들면 밤이 되면 우리의 스트레스 축이 잠자는 것과 함께 쭉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몸이 회복이 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인솜니아 환자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 시스템에 대한 인비트로 이펙트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계속 깨어 있으니까 환자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어러저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한테서 어떤 메타볼리즘의 마커인 산소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루 동안 그걸 테스트해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VO2 산소 흡입이 계속 증가되죠. 어라운드돼 있고 메타볼리즘이 증가되어 있으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산소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옥시다티브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나 기능 중에 하나가 보시면 메타볼릭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렘슬립 아니면 널렘슬립 할 것 없이 그렇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딥슬립, 슬로우웨이브 슬립에는 메타볼릭 레이트가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많은 비만약이나 아니면 운동과 비만약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메타볼릭 레이트를 올리는 거죠. 올려서 많이 쓰기 위해서 살을 빼게 한다는 건데 슬립은 오히려 메타볼릭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또 살이 빠질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솜니아 환자들은 자는 동안에도 브레인에서 메타볼리즘 전체가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인솜니아 말고 다른 이제 수면 부족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 빛을 저희가 이제 수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계속 빛처럼 쌓여가고 그것이 계속 인체에 축적이 되게 한다.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숏 슬립 듀레이션 아니면 서카디안 패턴이 망가지거나 오브스트럭티브 슬립 apnea 같은 것들이 생기면 결과는 비슷합니다. 인솜니아 환자와 비슷하게 심파세틱 액티베이션
되고 HPAC도 올라가고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올라가고 인플라메이션 마커들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메타볼릭 디지즈나 비만과 연관되게 되는데요. 슬립 부채, 수면 부채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면 부채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프리데이, 쉬는 날 크로닉 슬립 리스, 만성적인 수면 부족 때문에 쉬는 날 보상이 되는 수면의 양,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잠 부족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자고 싶은 만큼 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잠자고 합니다. 왜냐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더 자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3시간 더 자서 그동안 쌓였던 수면빚을 완전히 갚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정상적인 시간 동안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보통 열흘 동안 만약에 하루에 6시간 잔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의 수면빚이 계속 쌓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한 20시간 정도의 수면빚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롭게 잔다 그러면 하루 정도의 그 수면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잔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피곤해서 잠을 보충하려고 한두 시간, 2-3시간 더 자보시면 계속 더 피곤하죠. 그 부분 내 몸에 그만큼 수면빚이 아직도 쌓여있고 갚을 것이 많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는 전체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거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들 때문이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고도의 집중도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렉트릭 디바이스가 생겨서 우리의 수면과 서클렌 패턴을 망가뜨리고 시프트워크 그 다음에 주말에도 쉬어야 되는데 이 멀티플 레저 해야 되죠. 자식 두고 있으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놀러다니야 됩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에 계속 이자가 생기죠. 빚의 이자가 생기고 그게 몸에 축적이 되는데 비만 자체도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비만율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전신에 일으키는 영향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만을 이해할 때는 이겁니다. 헝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우리 식욕. 그래서 헝거라고 하는 것도 배고픔도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질수록 점점 증가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지방이 많이 쌓이고 메타볼릭 신드롬도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수면, 메타볼리즘, 그 다음에 배고픔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깜빡깜빡 졸는 현상들 마이크로 슬립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마이크로 슬립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이라고 하는 거 메타볼리즘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살을 빼는 방법인데 근데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다면 환자들이 운동해서 살을 많이 뺄 텐데 제가 본 바는 운동해서 살 빼시는 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빠져요. 분명히 빠지는데 나중에 다시 찌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했는데 딱 500g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딱 끊었더니 바로 3kg가 찌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대사가 올라가면 우리 몸을 보상하기 위해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헝거라고 하는 걸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은 특이하게 그 배고픔 자극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잘 때 메타볼릭 레이트가 한 15% 정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5%는 적을 것 같지만 평생 동안 15%죠. 매일매일 15%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테스팅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기 전에 자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저도 당직 쓸 때만 배가 고픕니다. 평소에는 배가 안 고픈데 병원에서 당직을 쓰면 자꾸 먹고 싶은 게 땡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에이징 시절 중에 프리라티컬 시절이라고 에이징을 알고 계시죠. 그거의 시초가 된 게 이제 레이먼드 퍼러의 레이트 오브 리빙. 메타볼릭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이제 여기서 발달해서 하만 박사가 프리라티컬 시절 오브 에이징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항산화 치료나 이런 데를 할 때 많이 이용하게 됐는데 분명 여기서 보시면 이게 슬립하고 연관돼서 보면 상대적으로 메타볼릭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소에 의한 옥시다티브 데미지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좀 더 잠을 많이 자서 그 데미지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연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슬립 듀레이션하고 동물들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작은 동물일수록 킬로그램당 메타볼릭 레이트가 훨씬 더 높고 그러면 바디 브레인 템퍼러처가 훨씬 더 높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받는 손상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브레인의 메타볼릭 레이트가 가장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면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만이라고 하는 웨이트라고 하는 걸 볼 때 수면이 ROS와 연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템퍼러처, 체온하고 연관되어 있고 이 전체가 메타볼리즘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유류에서 메타볼릭 디프레션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뭐냐, 그게 어떤 식의 형태들이 있느냐를 좀 컨티뉴움으로 본 건데, 이 하이버네이션은 동면이죠. 겨울잠 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템퍼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메타볼릭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동물들이 떨어뜨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서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있고, 잠을 자는 부분에서 그 외에 레스팅, 액티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메타볼릭 레이트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일어나는 현상이 메타볼리즘이 떨어진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코어 바디 템퍼러처를 보시면 됩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체온이 최저치로 떨어지죠. 그 CBT-2라고 해서 코어 바디 템퍼러처 미니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밤 우리 몸에 어떤 서카디언 패턴을 이루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이버네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면입니다. 그래서 시즈널하게 계절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일으키는 인액티비티, 잠을 자는 게 아니죠. 동면은 실제로 동물들이 잠을 자는 건 아니고요. 움직이지 않는 게 메인이고, 동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메타볼리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만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많은 동물들이 여름에도 잠을 잡니다. 하면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여름에 메타볼릭 레이트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달이죠. 매달 거의 환경 온도, 주변의 온도와 유사할 정도로 체온을 떨어뜨렸다가 계속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되니까 중간에 한 번씩 깨면서 다시 체온을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대사율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동면과 하면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터프라고 하는 건 많은 동물들이 매일매일 잠깐 시간 동안 메타볼릭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잠자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피지컬 액티비티를 떨어뜨리고 바디 템퍼러처를 떨어뜨리고 메타볼릭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9월 17일, 18, 19, 20일 보시면 바디 템퍼러처가 한 번씩 중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우리 인간은 하루를 기준으로 한 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뭐 10도 이상, 동면할 때는 뭐 20도, 30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메타볼릭 레이트를 보면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메타볼릭 레이트, 그 다음에 템퍼러처, 이거는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 때 메타볼리즘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잠자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의 체온과 밤에 잘 동안의 체온은 약 한 6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체온을 떨어뜨리는 메커니즘이 뭐냐라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 하이버네이션이나 데일리 템퍼, 패스팅 이런 것들이 메타볼리즘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OS, 활성산소를 기준으로 노화를 얘기할 때 패스팅이나 CR 같은 걸 하면 메타볼릭 레이트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다고 대사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패스팅을 하게 되면 액티브하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전자전달계를 차단시켜서 오히려 메타볼리즘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이 두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패스팅을 하거나 하이버네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컴플렉스가 마이토콘드리아 호흡법 값의 원 같은 것들을 액티브하게 ROS가 이니비션 하면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메타볼릭 서프레션을 액티브하게 일으켜서 메타볼리즘을 떨어뜨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ROS를 이용해서 메타볼리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포 자체에 ROS의 인저리를 주는 건데, 이것을 보상하는 방법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면 전신의 메타볼리즘을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심한 손상을 입은 환자들한테 하이퍼서미아 치료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들은 메타볼릭 레이트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몇 시간 이후에도 다시 심폐소생술에서 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곧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만 20분만 지나도 그 사람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전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디 템퍼러처가 조금 떨어지면 우리의 에이징과 수명이 늘어난다. 보시면 분명하게 트렌드가 있습니다. 로우 바디 템퍼러처가 롱거 라이프 스판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이징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방법 하나가 칼로리 리스크션이죠. 시야를 하게 되면 체온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차갑게 지내는 게 분명히 장수하는데 늘지 않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화를 연구하는 그 생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 이 네이티드 몰레시라고 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두더지기도 하고 쥐기도 해서 털이 없고 땅속에서 살고 되게 추운 곳에서 살고 얘들이 체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종의 쥐보다 10배 이상 더 오래 사는 걸로 해서 되게 장수하는 생물로 유명한 쥐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우 바디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메타볼 웨이트하고 체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사실은 사이로도 호르몬의 펑션이죠. 그래서 사이로도 호르몬하고 장수와 연관된 연구들을 쭉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TSH가 살짝 높고 TT3가 조금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이거는 이제 결론은 서클리니컬하게 마이던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타볼 레이트가 조금 낮게 시작하기 때문에 평생에 받는 옥시다티브 데미지가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내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이트 오브 리빙 시어리의 핵심이 이거죠. 빠르게 살면 열정적으로 빨리 살면 오래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이게 이제 엑서사이즈의 파라독스도 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는 건 분명히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운동을 하는 건 건강하게 필리스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타볼을 올리는 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패스팅, 그 다음에 칼로리 리스크션, 그 다음에 코어 바디 템퍼러처 미니멈 이런 것들이 사실 수면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제가 수면은 패스팅이고 안티옥시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 못 자면 피부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네이키드 슬립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안 입고 자면 그만큼 체온이 떨어지는데 살짝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밤에 뜨겁게 해놓으면 잠잘 못 주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템퍼러처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콜더 바디 템퍼러처는 분명히 딥슬립에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깊이 자려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지만 잠드는 데는 약간 따뜻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들 때는 좀 따뜻하게 하지만 잠든 이후에는 최대한 체온이 좀 떨어질 수 있게 지방 온도를 차갑게 하시는 거. 전기장판 끼고 혹시 잠자고 있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잡니다. 뜨거워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버네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면하는 동물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사는 슬로우 라이프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수명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슬로우 라이프 스토리를 만드는 데 연관이 있다. 인간에서 라이프 히스토리, 생활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자들의 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생리, 초경 연령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의 가장 큰 현상이 초경 연령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 거고, 불과 한 50년, 100년 전보다 약 4세 정도 빨라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라이프 스토리가 지금 되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 초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디 팩 컨택트입니다. 몸 안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빨리 사춘기를 겪게 되죠.
근데 문제는 사춘기 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슬립 페이스를 뒤쪽으로 딜레이드 슬립 페이스를 만든다. 사춘기 되면 애들이 잠을 안 자죠. 12시, 1시까지. 그전에는 뭐 9시, 10시면 졸려가지고 참지 못하던 애들. 그렇게 되면 사춘기의 특징은 가능한 한 빨리 팻을 쌓고 축적을 해서 내 몸이 임신할 수 있는,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게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면 결국은 잠이라고 하는 건 슬립은 이런 비만하고 몸에 살을 찌우는 거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늦게 자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타볼리즘하고 비만할 이 헝거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만을 올바로 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수면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그리고 브레인의 어떤 부분이 액티베이션 된다는 건데, 수면 박탈을 하게 되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우리 스트레스 반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그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인지적으로 우리가 좀 카운다운 시킬 수 있는 게 프리프론탈 콘텍스인데, 그쪽은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참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초이스합니까? 바로 하이칼로리의 프로세스 푸드, 이런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찾게 되죠. 아까 선생님이 환자들 푸드 다이어리 쓰라고 그러는데 맨날 안 좋은 것만 먹는다고. 그분은 스트레스가 꺼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계속 브레인에서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계속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모셔널 이팅이고 스트레스 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음식 조절을 못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해라 이거 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스트레스 축 자체를 카운트다운 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제를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자면 우리가 분명히 살찌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런 모델인데, 우리가 보통 보던 모델이 에너지 밸런스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고 더 움직이니까 살찐다고 하는 건데,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다른 모델이 메타볼릭 퍼스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배가 고파서 계속 먹는데 에너지는 안 생기고 점점 처지고 하는 거죠.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세포 자체는 스타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글루코스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포는 계속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프니까 자꾸 잠을 깨게 만들고, 잠을 못 자니까 푸드 초이스가 나빠져서 하이 리파이드 캅을 먹고 인슐린 계속 올라가고 인슐린 레지스턴스 만들고, 이런 식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살을 못 빼고 메타볼릭하게 헬스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로나이 슬리도스, 잠을 오래 안 자시면, 제가 잠을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운전하다 보시면 100% 수면 미신인 거고요. 두 번째는 주말에 내가 유난히 많이 잔다. 그런데 자고 나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수면 미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 2시간을 더 잤는데 밤에 잘 자시면 이 사람은 잠이 부족하신 분이고요. 1-2시간 더 잤는데 밤에 잠을 못 자면 그건 내가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평소에 충분히 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면 기시, 비만의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수면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멘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Sleep deprivation이 most common한 brain impairment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잔다면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사회인, 더 나은 지구,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의 3분의 1을 우리가 잠을 자는데, 그 3분의 1 동안 사실은 메타볼리즘을 살짝 떨어뜨린다는 게 얼마나 큰, 나이 건강에는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메타볼리즘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지만, 스트레스 시스템을 그 밤 동안에 떨어뜨려야지만 우리가 음식에 대한 가르치는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수면에 대한 이론들은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관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슬립과 메타볼릭 레이트, 바디 템퍼러처, 그 다음에 식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화를 설명하는 큰 이론 중에 하나인 프리라디컬 시어리 오브 에이징에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게 수면제를 처방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 자체가 잠 자체를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비만약 쓰시면서 수면제 같이 처방하는 이유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액티베이션 시키면 잠을 못 자죠. 인썸니아가 생기니까 수면제를 같이 주지 않으면 한동안 잠을 못 자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충분하게 잠만 잘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HPA-HC를 충분히 컨트롤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웨이트 컨트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네. 네, 이쪽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건강한다는 운동 안 하고 하려고 하다가 일일이 구조를 할수 있는데 이런 것도 수면 그분들이 인류를 타고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시면 이제 뭐 보통 DBT나 슬럼프 엠볼리즘 이렇게 MI로 앉아야나 이런 게 주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수면은 요새 뭐 수면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실 너무 방법이 되고 있어서 전신에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 자면 카디오베스큘러 다 망가지고 하는 것도 뭐다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면하고 연관돼서 갑자기 비관하는 분들이 obstructive sleep apnea나 central sleep apnea 상당히 잘 오는 걸 있거든요. 근데 그 슬립 apnea 때 실제로 세츄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잠은 자지만 브레인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실제로 자지만 계속 한번 깨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환자는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 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격하게 나가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비만 환자들 오면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8시간 자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평균이고요. 이제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은 적정 수면 시간은 조금 다른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그 타임 리스트릭트 피딩이라고 해가지고 12시간 이상 범벅도 많이 얘기하고 그게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연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적정 수면 8시간을 자고 음식을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려면 그 배고프기 전에 야식을 먹고 싶기 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 그 시간 전에 자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9시, 10시에 자봤는데 정말 몸이 좋아집니다. 그 전에 저도 크로닉 슬립 디프레이션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인데 9시, 10시에 자는 걸 한 몇 달 해봤더니 정말 내가 그동안 몸이 좋아지는 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배가 안 고프고 저녁에.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계속 시야를 좀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음식 조절이 확실히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에서 당직 쓰는데 당직 쓸 때만 밤에 이제 야식 땡깁니다. 왜냐면 늦게까지 깨 있으니까 12시 이상 깨 있으니까. 집에서 일찍 자면 배고프지 않아요. 그 실제 환자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일단 생활습관만 가지고 환자들 지금 비만 환자들 좀 모아서 좀 하고 있는데 확실히 환자들 대부분 환자들이 압니다.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난 살 뺄 수 있겠다. 그런데 살을 빼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을 하나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주시면 아마 훨씬 더 살이 잘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안성기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